안녕하세요. 카페 바나다예요. 오늘은 가을 단풍 절경이 아름다운 공주로 단돈 19,900원의 당일치기 버스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마곡사,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까지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멋진 명소들을 만나보고 마지막으로 공주에서 인기 있는 맛집과 카페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저와 함께 공주로 출발해 볼까요? 지인분들과 풍경 있는 여행사를 통해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공주 당일 투어 상품을 19,900원에 예약을 하고 아침 7시에 시청역 3번 출구에 모여 준비된 관광버스를 타고 이번 여행을 시작했어요.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공주 마곡사입니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마곡사는 충남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 중 하나입니다. 마곡사의 가을 경치는 태화산 자락을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11월 초에 절정을 이루는데요. 운 좋게도 단풍이 절정인 시기에 딱 맞춰서 방문을 했네요. 약 1km에 이르는 진입로가 알록달록한 단풍 터널로 변해서 방문객들에게 한 폭의 예술작품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마곡사 경내는 단청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진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이 다양한 색채로 물들어 있어서 방문객들 사이에서 연신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특히 멋진 단풍 풍경은 주로 명부전 근처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명부전 앞에는 오래된 단풍나무들이 여러 그루 자리 잡고 있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가을 햇살에 반짝이며 황홀한 절경을 빚어냅니다. 잠시 여러분들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늦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세요. 지금 보이는 것은 마곡사 5층 석탑으로 2025년 1월 9일에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마곡사는 대강보전 외에도 다양한 문화재와 볼거리가 많아서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면 천년 고찰의 깊은 숨결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곡사는 김구 선생이 머물며 독립운동의 의지를 다졌던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으로 근현대사의 숨결이 깃든 사찰입니다. 용마루 위에 차곡차곡 쌓인 작은 돌탑들이 소망을 품은 채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한 폭의 풍경처럼 인상적이네요. 마곡사 대흥보전은 보물 제801호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마곡사에 왔다면 100번 김구 선생이 걸었던 명산길을 따라 걷는 건 꼭 해봐야 할 일입니다.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며 계곡물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맑게 정화되는 기분이 듭니다. 가을의 마곡사는 산빛이 한층 깊어지고 붉게 물든 단풍이 고즈넉한 사찰과 어우러져 그 자체로 한 폭의 풍경화 같네요. 올가을 북적거리는 단풍 명소 대신 천년의 시간과 마주할 수 있는 공주 마곡사로 시간 여행해 오시는 건 어떨까요? 마곡사 관광 후 찾은 백미고을에서 유명한 자연에서 온 집밥 비빔밥은 공주 특산물인 알밤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한식당입니다. 알밤이 들어간 자연 비빔밥과 알밤 묵무침이 정말 맛있었는데요. 우연히 들른 식당이었지만 모두가 만족했던 맛집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는 수제 보니밤 디저트가 유명한 공주 보니밤창 카페입니다. 이곳은 카페이기도 하지만 공주 여행 선물 사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공주밤 샌드 세트와 보니밤 마들렌 세트도 선물용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문한 보니밤 마들렌, 보니밤 샌드, 커피입니다. 공주 보니밤창 카페는 여행길에 잠시 머물기 좋은 곳으로 공주의 매력을 감각적으로 담아낸 카페였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공산성입니다. 공산성은 공주시 산성동에 위치한 백제 웅진기의 왕성으로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이자 사적 제12호로 지정된 중요한 역사 유적입니다. 이 성은 해발 110m 공산의 지형을 이용해 금강변의 능선과 계곡을 따라 흙으로 쌓아 올린 포곡형 산성으로 백제시대에는 토성으로 축조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석성으로 개축되었습니다. 공산성을 한 바퀴 도는 산책은 성벽을 따라 약 2.6km의 성곽길을 도는 코스로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산책길은 다소 오르내림이 있으나 걷기 좋게 잘 정비되어 있고 도중에 공산성 내부의 왕궁지, 쌍수정과 같은 역사 유적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산성 산책은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깊은 역사와 함께
고즈넉한 자연 속에서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높은 곳에서 공주시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탁 트인 전망과 함께 가을의 공주 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입니다. 백제 웅진시대의 왕실 무덤군으로 이곳은 백제 25대 무령왕과 왕비의 실제 무덤이자 고분의 주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동아시아 유일의 왕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 왕실의 역사적 자취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매우 중요한 유적지로 방문객들에게 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먼저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1971년 배수로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되었으며 지석이 발견되어 축조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 양나라 양식의 벽돌 무덤으로 당시 백제와 중국의 교류 관계를 보여줍니다. 내부에는 연꽃무늬 벽돌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무령왕릉과 왕릉원 내부를 재현한 전시관을 통해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무령왕릉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금제관시, 금제뒷꽂이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백제 문화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와서 공주 송산리 고분군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는 17기의 무덤이 있었지만 현재는 무령왕릉을 포함하여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1호에서 6호분까지 7기만 복원되어 있다고 하네요. 무령왕릉과 왕릉원을 중심으로 조성된 잔디밭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공간은 공원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어 자연과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공주는 백제의 찬란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마곡사,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등에서 백제의 문화와 자연,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 깃든 이야기를 온전히 느끼며 고대와 현대가 만나는 공주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공주에서의 여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카페의 바나다였습니다.